찰스 대제가 이룩한 제국은 그의 서거 후 곧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너무 넓었고 귀족들의 세력은 너무 강력했습니다. 후계자들은 나약해서 내전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외적들이 곧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바이킹들이 북쪽 땅으로 넘어 들어왔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백성들은 귀족들 밑으로 복속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나 일치를 추구하는 제국 모두의 커다란 도전이 되었습니다. 흔히 봉건제라 불리는 경제사회 구조가 고착된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토호들이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봉건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영주와 가신 간의 관계. 1. 가신이 영주로부터 받는 봉토. 3. 가신과 봉토에 미치는 영주의 통치력. 이 3요소는 로마시대와 초기 게르만족 사회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주와 가신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신종선 서식이라 명명된 영주와 가신의 관계를 맺는 예식에서 가신은 영주 앞에 무릎을 꿇고 영주의 사람이 될 것을 맹세했습니다. 성경이나 성물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충성이 변치 않을 것임을 서약했습니다. 이어진 인관식에서 창, 장갑, 혹은 지푸라기 등이 봉토가 가신에게 수여됐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주어졌습니다. 공건관계는 성스러운 것이어서 이를 깨는 행위는 중벌로 다스려졌습니다. 그만큼 중세기 초 이 제도는 근본적인 사회규약이었습니다. 영주가 가신에게 신변 보호와 정의로운 법 집행을 제공하는 대신 가신은 병역 의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1년에 40일은 무급으로 봉사해야 했습니다. 교회는 중세기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기에 봉건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북으로부터의 바이킹들과 동으로부터 오는 마자르족들의 침입을 당한 교회는 불안정한 가운데 당시 기댈 수밖에 없는 봉건 영주들에게 복속당했습니다. 프랑스 영주들과 독일 왕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주교와 수도 원장들은 가신이 되어 봉토를 받고 가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황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라는 입장을 지닌 주교들과 큰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10세기와 11세기의 교황은 아무런 권력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교황 자리는 로마 귀족들이 차지하는 상품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상황이 어려운 때 교회는 봉건 영주들의 행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려고 했습니다. 기사도라 불린 행위 규약에 기독교의 덕목을 반영하려 했고 봉건제도 하에 전투 개시에 일정한 한계를 두려고 했습니다. 11세기의 주교들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성소를 약탈하거나 비전투원을 살려두기를 거부한 자의 성례 참여를 금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휴전은 수요일 일몰부터 월요일 일출 전까지와 사순절 같은 기간 중 전투 중지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두 운동 모두 점차 유명무실해져 갔습니다. 독일 왕이었던 오토 대제가 962년 서방에서 로마 제국의 재건을 가져왔을 때 다소나마 유럽 정치에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회와 국가의 오래된 수건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계기도 됐습니다. 오토의 통치 범위는 독일과 이태리에 머물렀지만 그는 자신이 아우구스투스, 콘스탄틴, 그리고 찰스를 잇는 계승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토 대제에 대해 교회는 처음에는 100년 동안 교황 자리를 번갈아해 먹는 이태리 귀족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자라고 여겼으나 점차로 황제 자신이 교황 선출에 개입하는 등 교회 내 사건에 간섭하기를 계속하자 양자 간의 협정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1세기의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 주요 쟁점은 성직 임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주교나 수도원장은 영적으로는 교회에서 임명하고 가신으로서는 영주로부터 임관받는 것이 도리이나 왕들이나 귀족들은 양자 모두에 개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그것은 왕의 권력이 교회를 여하히 관할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독일 교회는 국가교회였던 것입니다.